장미 대선을 앞둔 지금 우리는 503호를 싹 잊고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을 텐데요. 과연 장밋빛 미래를 그려도 될지, 우리가 과거 실패에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또 대통령 선출과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은 황상민 박사님이 오랜만에 연세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통령 이미지의 실체와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통령을 선택하는 심리에 대해 강의한 내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은 제가 진짜 오랜만에 연대에서 강의를 하게 돼서 조금 익숙한 느낌은 아직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대통령의 리더십과 이미지, 실체, 그 다음에 대통령을 선택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심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진을 촛불시죠. 이 사진은 2004년, 5년 그때 촛불시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촛불시가 있었나요? 예,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 촛불시였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어디세요? 그랬더니 저쪽 청와대에 있는 누구래요. 그러세요? 그런데 왜요? 우리 지금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뭐가요?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정권을 잡고 나서 대통령이 돼서 나름대로 참 열심히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데 국민들이 별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것 같지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고민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요? 네. 그럴 때는 열심히 일해야죠. 열심히 일해야죠. 그죠? 그리고 저 말을 믿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서 저를 믿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그래요. 우리 당신을 믿을게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럴 때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국민들을 잘 나름대로 이끌고 대통령의 역할을 잘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의 역할을 잘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이것이 저한테는 상당히 그 당시에 궁금한 질문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전에 대통령 누구예요?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되기 전에 누구예요?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되기 전에 누구예요? 노태우 대통령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참 노태우 대통령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저만큼 나이가 든 사람은 노태우라고 안 해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물태우. 그렇죠.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중요한 역사적인 이 사실이 담겨 있을 뿐 아니라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인간의 심리, 특히 대한민국 사람의 심리가 담겨 있어요. 심지어는 그 대통령은 자기하고 가장 친하다고 하는 그 전두환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고 백담사까지 보냈는데 아무도 그 사람이 뭐 나름대로 훌륭한 일을 하고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더 놀라운 거는 노태우 대통령 때 중국하고 수교를 하고 소련하고도 수교를 하고 소위 말해서 북방 외교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냉전 체제에서 벗어나는 상당히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소위 말하는 리더십을 발휘했는데 그 사람을 그 당시에 뭐라고 불렀냐? 물태우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그런 대통령 잘 뽑았다는 말이에요? 잘 못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음에 대통령을 제대로 잘 뽑겠죠? 네. 그래서 뽑은 대통령이 누구예요? 김영삼. 예. 그럼 YS 대통령 우리 잘 뽑았죠? 처음에는 YS 대통령 지지율이 90% 정도까지 됐어요. 그런데 대통령 끝날 때 지지율이 얼마인지 알아요? 12%래요. 그래도 10% 밑으로는 안 내려갔대요. 그러면서 처음에 YS 대통령이 대통령 시작할 때 뭐라고 그러냐 하면 대통령은 머리는 남한테 빌려 있었어도 체력이 중요합니다 이러면서 열심히 조깅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막연히 알고 있었거든요. YS 대통령이 머리가 좀 떨어진다. 막연히 저 사람이 정치인으로 오래 하긴 했지만 그렇게 스마트한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대통령이 끝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IMF가 벌어졌을 때 역시 아무리 저 사람이 정치적인 뭔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 머리가 돼야지 이런 한탄을 하면서 그 다음에 머리 좋고 똑똑한 대통령이라고 뽑은 분이 누구죠? 김대중. 예, 김대중 대통령, DJ 대통령이라고 했어요. DJ 대통령 뽑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나라 다시 부강한 나라로 바뀌었죠? 부분적으로 어느 부분요? 예. 재밌게도 이 DJ 대통령이 대통령 끝날 때 온갖 뭐 스캔들 운운하면서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왜 저렇게 됐을까? 뭐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또 DJ 대통령 잘못 뽑았다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신기하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대통령을 잘 뽑고 싶어서 이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를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을 계속 뽑았는데 노태우 대통령이든 그 다음에 YS든 DJ든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 뽑을 때까지 계속 대통령 잘못 뽑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에는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뭐 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2004년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길래 상당히 무시하는 듯한 그런 행동들이 많이 나오게 됐는가를 탐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현실에 있는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야. 그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은 대체 뭔가? 왜냐하면 현실에 있는 대통령이 이상적인 모습이나 이상적인 행동을 보이게 된다면 그러면 와 당신은 훌륭한 대통령입니다. 당신의 리더십이 잘 발휘됩니다. 이렇게 혹시 사람은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상적인 대통령은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이고 어떤 모습인가를 쫙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뚜렷이 표현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믿음직하고 신뢰감을 둔다. 가치 있는 일이라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다. 공과 사를 엄격하게 구분할 줄 안다. 잘못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하고 책임진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한다. 국정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어떠세요? 엄청나요. 엄청나죠? 네. 그러면 혹시 이런 특성을 전반적으로 가진 사람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없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자, 이제 심리학자 연구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실제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은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인가 이걸 찾아냈어요. 그 다음부터 이런 사람을 현실에서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인물로 나타나는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 현실에 없으면 그거는 헛개비를 찾는 거고 귀신을 찾는 거지 내가 혼을 불러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제 이 질문을 하면서 다녔는데 사람들이 처음에 반응은 에이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 그래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연상되는 인물 세종대왕 우리 영원한 리더십의 이 표본인 이수신 장군 이러신 분을 언급을 주면서 세종대왕 이수신 장군 장보고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징기스칸? 지금 안 계신 분. 그걸 한마디로 쉬운 말로 하면 돌아가신 분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상적인 대통령의 이미지라면 살아있는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그럼 현실에 있는 대통령은 어떻게 보고 있길래 그렇습니까? 자, 현실에 있는 이상적이지 않은 대통령, 현실의 대통령. 과상과 허풍을 통해 자신감을 표현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벼랑 끝까지 몰고 가는 방식이다. 정치를 쇼와 같이 국민들이 즐기는 행위로 바꾸려 한다. 타이밍이 적절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 분명한 색깔을 드러내지 않고 대세에 따른다. 말하는 도중에 비속어를 사용하여 친근감을 표시한다. 대통령 당선 전과 후의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 주위 보좌관의 조언에 잘 따르지 않는다. 누가 연상이 돼요? 누가 연상이 돼요? 제가 이 연구를 해놓고 이 내용을 가지고 국제학회에 가가지고 영어로 발표를 했더니 미국 애들이 막 웃어요. 그래서 Do you know it? Sure. 조지 W. 부시 이러는 거예요. 뭔 소리야 지금 내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연구를 했는데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큰 사기꾼 스타일이에요.
선당과의 모습이지만 최소한의 지지 집단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인간적이며 재미는 있는 사람일 것 같고요. 역동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고요. 그런데 나라를 망칠 것 같아요. 자, 그게 재밌는 게 지금 우리 현실의 정치권 사람의 모습인데 미국 사람들은 조지 W 부시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Y에서도 언급하고 히틀러도 언급하는 그 반응들을 받았을 때 와, 어느 나라 사람들이든지 간에 현실의 자기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런 모습으로 인식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진짜 소신과 추진력이 있고 심사숙고하고 국민의 여론을 중시하고 탈권위하고 이 상당히 성실하고 또 지도자의 고독 이런 거를 보여주는 대통령은 없단 말입니까?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 그만둔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처음 대통령 시작할 때 8년 후에 그 사람이 얼굴이 얼마나 죽을 모습으로 바뀌었는가.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진짜 훌륭한 대통령이고 성공한 대통령인데 본인이 인생은 맛이 갔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죠. 우리 지난번 박근혜 씨는 10년이 젊어졌죠. 그죠? 놀라운 기적이에요. 자, 그랬을 때 자기가 지도자가 되려고 나오는 사람은 그 지도자라는 것은 남들에게 멋있는 모습으로 또 멋있는 이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잘난 사람이야 이거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리더로서의 역할이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본인이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는 리더에 대한 심리는 어떤 자리든지 간에 좋은 자리에 내가 앉기만 하면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 무슨 뭐 다른 게 필요해 이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단 자리에 앉기만 하면 나는 그 역할을 잘할 것이야 라고 많은 리더들이 생각하고 그것이 마치 리더십의 핵심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제가 잠시만요. 대통령을 선택하는 국민의 심리는 뭘 것 같아요? 훌륭하신 분을 잘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가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 마음으로 선택을 하죠, 그죠?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학생 나중에 결혼할 거죠? 나중에 배우자감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있죠, 그죠?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인물 좋고 돈 많고 성격 좋은 아가씨가 있으면 결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멋진 학생은 당연히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겠죠, 그죠? 그럼 그런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노력해보겠다? 노력해보세요. 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결혼 너무 머니까 여러분들 졸업할 때쯤 되면 취업을 할 때 어떤 회사에 취업하고 싶니? 그럴 때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연봉 많고 여유롭고 평판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다. 그래, 그런 직장 취업할 수 있죠, 그죠? 네, 웃어요. 그냥 웃지요. 혹시 연봉 많고 여유롭고 평판 좋은 직장 혹시 머릿속에 생각나는 회사 같은 게 있어요? 외국계? 외국계 회사. 외국계 회사 연봉 많지만 여유롭지는 않아요. 예. 평판 좋은지는 또 모르겠어요. 근데 재밌는 건 저런 회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기는 힘들 것 같아요. 찾기는 힘들어요. 그 말은 없지는 않아요. 있기는 있어요. 근데 더 결정적으로 놀라운 거는요.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지도자를 선택을 할 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예요. 그거는 마치 배우자를 내가 찾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인간의 심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이 조건에 맞는 거를 구하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배우자를 볼 때도 대충 인물 그냥 웬만하고 돈 그냥 웬만히 있고 성격 그냥 웬만해요. 그럼 만족을 해야 못해요. 그러면 인물에도 불만이 있고 돈에도 불만이 있고 성격에도 불만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그냥 웬만한 사람을 선택을 해요. 그러면 결국은 선택하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거의 적극적으로 불만스러운 상황에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통령을 선택을 하는 대통령이 이상적인 마치 영웅과 같은 인물이 돼야 된다고 믿는 순간 어떤 사람을 어떤 정치인을 선택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은 가장 불만이 있는 가장 잘못된 선택의 사람으로 급속하게 바뀌는 것이 좋은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이 되는 그 심리 현상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결론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 아가씨 참 이쁘죠? 이 아가씨도 이쁘고 이 아가씨도 이뻐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는 눈이 이쁘고 이 아가씨는 코가 이쁘고 이 아가씨가 입술이 이뻐요. 그럼 가장 좋은 거를 다 합치면 이 아가씨가 돼요. 예, 이 아가씨는 가장 이쁜 거를 합쳤지만 좀 뭔가 괴기한 느낌이 들어요. 좋다는 걸 다 갖췄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도자에 대해서 어떤 좋은 모습을, 특성을 다 갖추면 최고의 인물이 될 거라고 하는데, 인간은 그것이 이상한 좋고 바람직한 모든 것을 한 사람에게 요구하면 할수록 더욱 비현실적이고 비정상적인 인간을 찾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박근혜 씨가 원래부터 이상한 사람이었냐, 또는 그 전에 박근혜 씨 전에 이명박은 원래부터 이상한 사람이었냐, 뭐 노무현은 원래부터 이상한 사람이었냐, DJ는 원래부터 이상했냐, YS는 원래부터 이상한 대통령이고 무능했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었는데, 그것을 국민들은 완벽하고 이상적인 대통령이라는 기대에서 그 사람을 선택을 했지, 우리가 왜 그 사람을 무엇을 바라면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모른 채로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하면 마치 구세주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대통령을 선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번에 새로 대통령이 되시는 분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뭘 원하세요? 소통. 청렴, 강단, 정의. 예. 그랬을 때 여러분들도 각각 눈이 컸으면요, 코가 어떻게 했으면요, 입술이 도톰했으면요, 얼굴이 동그랬으면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 아세요? 그리고 그거를 다 모으면 이런 괴기한 인물이 또 탄생될 거를 여러분 기대하세요. 그러면 새로 대통령 되는 사람한테 제가 충분히 악담을 한 거죠? 네. 자, 그랬을 때 마치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는 마치 미인 선발대회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이쁜 미인을 선발한다고 믿는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대통령 선거 때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넌 누구 지지해? 넌 누구 지지해? 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 자기가 좋다고 믿는 사람이 최고의 대통령일 거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일이 벌어지고, 지금 또 그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현실에서는 그러면 대통령은 어떻게 자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 노무현 대통령한테 가장 뚜렷하게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거는 조금 편안한 이웃집 아저씨인데 좀 무능하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면 아니 무능하다니 얼마나 유능한 걸 보여줄 거야 그러면서 자신에게 부족한 거 그거를 메꾸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무능하다고 보는 것이 유능하다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바꿀까요? 놀랍게도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더 사기친다고 생각을 하고 더 이해할 수 없는 엉뚱한 일을 벌이지는 않을까라고 하면서 불안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차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은 편안한 이웃집 아저씨로 보고 있다. 그럼 편안한 이웃집 아저씨의 모습을 더 강화시켜서 나타내세요. 그럼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한 3개월 동안 청와대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노세요. 어떻게 놀아요? 그냥 편안한 이웃집 아저씨 모습으로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그러면 뭐 언론에서 대통령은 이걸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고 막 두드러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뭘 하고 싶어도 제가 능력이 안 되고 여러분도 저를 무능하게 보니까 제가 참 쪽팔리지만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하는 자괴감에 시달립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더 우리를 무능하게 보고 더 우습게 볼 거 아닙니까? 뭐 어차피 지금 우습게 보는데 더 이상 뭘 크게 우습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무능하니까 특별한 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도 큰 사고 안 일으키게, 큰 사고 안 나게 그거는 제가 신경 쓰면서 다닐게요. 그래서 한 3개월쯤 놀다가 일 안 한다고 난리를 치면 이렇게 전법으로 나가면 어때요? 제가요 하고 싶은 거 참 많고 해야 되는 거 너무 많은데 능력이 안 돼요. 그렇지만은 이거 하나만 딱 제가 임기 5년 동안 이거 하나만 딱 할게요. 이거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이러면 뭐 이 이념적으로 공격을 하던 뭐 싫어서 반대를 하던 그런 사람도 그래 뭐 저 많은 것 중에 저거 하나만 하겠다니 저거는 좀 두고 보자 라고 생각을 하면 근데 이야기를 받아들일 거예요 안 받아들일 거예요? 죽어도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나오면서 아이고 이 나라가 앞으로 이제 시끄러워지는 일만 남았는데 그동안 뭐 해야 되나 다음 대통령 누가 될지 연구나 하자. 그래가지고 연구를 했던 게 그 결과를 모아가 대한민국 사람이 진짜 원하는 대통령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 보고를 하고 나서 3개월 후에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어요. 근데 그 정치인의 이미지라는 것이 그 정치인 자체의 실체가 아니라 국민들이 그 정치인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것이 정치인의 이미지고 결국은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과정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그랬을 때 그거는 어떤 심리냐 하면 좋은 이미지를 그 정치인이 국민들에게 줬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치에서 장밋빛 희망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희망을 각각의 정치인들은 자기의 이미지로 가지고 포장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것을 국민들은 마치 백화점에서 잘 진열된 물건을 선택하듯이 선택을 하는 그 과정이 바로 선거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지도자는 리더는 그 리더가 가지고 있는 리더가 보이는 리더십은 그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냐? 바로 그 사람을 선택하는 국민들이 대중들이 무엇을 희망하느냐 무엇을 기대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저분을 뽑기만 하면 저분이 우리의 욕망을 잘 실현해서 알아서 잘해주시겠네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대개는 사기를 당하게 돼요. 어떤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원할 때 그거는 국민들이 그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는가를 강하게 표현하고 그것을 강하게 드라이브하면 할수록 그 대통령이나 리더는 본인이 부여받은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욕망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국민들이 자기의 욕망을 그 리더한테 강하게 투사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 되냐 알아서 잘해주세요. 뭐 우리는 당신을 뽑아놓고 그 다음에는 그냥 밥을 주면 밥을 먹고 죽을 주면 죽을 먹죠. 이러는 상황이 되면 완벽하게 그 대통령의 밥이 되고 마는 또는 죽사발 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대통령이 발휘하는 리더십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상당히 우울하게 얼굴 표정이 바뀌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일 대통령이 되어서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국민들이 현재 자기가 충족하고 싶어한 욕망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강하게 대통령에게 요청을 시키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가장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박정희예요. 왜 박정희가 성공을 했냐? 박정희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박정희의 리더십 이야기할 때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요? 이 수업에서 여러분 배운 거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 추진력은요 황상민도 있어요. 박정희의 리더십의 에센스는요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완성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때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이 뭡니까 하면 한마디로 촉은 목피에서 탈피한다고 그래요. 박정희가 집권을 했을 때 대한민국 사람들은 하루 세 끼도 못 먹고 매일 먹어야 되는 때거리도 걱정하는 학생 점심 먹었죠? 저녁 먹을 거 걱정해요? 안 해요. 학생은 뭐 별로 걱정은 없죠. 학생 저녁 먹을 거 걱정 안 하죠? 학생 걱정하는 건 살 빼는 거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40년 전, 50년 전 박정희가 대통령 할 때 대한민국 사람들이 처절하게 가지고 있는 욕망은 뭐냐 하면 배골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내가 뭔가 좀 먹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뚜렷한 욕망을 본인이 대통령의 역할을 하는데 그대로 접목시켜가지고 강조했던 사람이 박정희의 리더십이에요. 그럴 때
지금 어르신들이 박정희 이야기하는 그래도 우리가 굶주릴 때 이만큼 먹고 살게 해준 그게 얼마나 큰 언덕인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박정희의 리더십이 발휘가 됐던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국민들의 욕망을 어떻게 충족시키느냐의 문제예요. 2002년 대선에서 대통령은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라기보다 이럴 것 같아라는 기대를 가지는 것이 대통령인데 2017년의 대선은 어떤 결과가 나는지 궁금하죠? 예,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거를 작년에 제가 연말하고 1월달까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끊임없는 이미지 만들기의 반복. 이거는 대통령 리더십의 실체가 뭐냐면 현실 정치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그러면 희망의 동반자, 개혁 세력, 기대와 희망이라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욕망이 대중들에게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어떤 이 욕망을 이상적인 정치가 이미지에 실제 인물이 아닌 우리 마음속에 국민들의 마음속에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이미지를 바로 이 사람이 그걸 해줄 것 같아 라고 덮으씌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대통령 후보감으로 넘어오는 사람들한테 꽂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 놓고 무슨 게이터 무슨 비리 혹시나 하니까 역시 이미지와 현실의 차이 실체가 밝혀졌다 이러면서 이제 또 현실 정치에 대해서 실패가 일어나는 것이 지난 우리가 1987년 이후 거의 30년 이상이나 거의 40년이죠. 40년 동안 매번 대통령을 뽑을 때마다 일어났던 대통령의 리더십의 실체이기도 하고 이미지이기도 하고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심리라고 대통령을 선택하는 심리라고 정리를 12년 전에 했는데 아직도 12년 후에 똑같이 강의를 할 줄은 이 사람 진짜 몰랐어요. 2015년에 대중들이 박근혜 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탐색했더니 박근혜 씨를 꼭두각시로 보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사람한테는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도적인 영웅이를 바라고 있다는 거. 이거를 2015년에 학회에서 발표를 하고 나서 이 내용을 신동아 5월 달에 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연세대학교에서 제가 잘렸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박근혜 꼭두각시 때문에 잘렸는지 박근혜를 혼군이라고 해서 잘렸는지 박근혜 이미지는 4가지로 나타났어요. 혼군, 우리 회장님, 얼굴마담 정치인, 관료 정치인. 그럴 때 다음에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어떤 명장이나 야당 지도자, 야전사령관, 개혁지향 정치인 이 이미지 중에 하나를 뚜렷이 자기의 정체성을 내는 사람이 다음 대통령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데 그 중에 누가 될 거냐? 처음에 나는 야전사령관의 이미지를 뚜렷이 가지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야당 지도자로서 정권을 교체한다라는 그 임무만 달성하는 사람이 되더라도 충분히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된 게 이 연구에서 알게 됐어요. 그럴 때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이에요. 문재인 씨에 대한 이미지는 뭐냐면 인격의 구세주로 생각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된다는 말이야, 안 된다는 말이야? 될 것 같아요. 네? 될 것 같아요.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문재인 씨는 인품이 좋은 예수와 같은 사람이에요. 구세주예요. 그러면 그분이 흠이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이게 놀라운 거는 문재인 씨를 공격하는 자 망하리라 라는 구도가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건요.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욕망의 혁명가예요. 그래서 이재명 씨가 국국의 영웅이냐 소신의 독불장군이냐 영리한 기회주의자냐 이 중에 이미지가 처음에 사이다 발언을 할 때는 거의 국국의 영웅이 됐어요. 지금은 이 사람의 이미지는 영리한 기회주의자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예. 그래서 처음에 박근혜와 부역자들을 공격할 때는 국국의 영웅인데 반기문, 황교안이 나오기 시작할 때는 소신의 독불장군인데 지금은 뭐 이것이 이제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리더십이 어떻게 발휘가 되느냐인데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은 정치인의 리더십, 대통령의 리더십은 대통령 그 사람에 초점을 두는데 진짜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대통령이 있는 동안에
그 나라의 국민들이, 대중들이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어떤 욕망을 실현하고 구현하려고 하는가, 그것이 대통령의 리더십의 에센스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리더십과 이미지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강의 끝났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장미대선을 장밋빛 미래로 바라보고 계시진 않은가요? 셜록 황은 왜 이토록 대통령 이미지 연구를 오랫동안 하고 그 천기누설은 항상 일이 다 벌어진 후에 이슈가 되었을까요? 미리미리 알려드립니다. 대통령을 아무리 검증하려고 해도 우리는 매번 속았고 실망했습니다. 우리는 검증한다고 할 때 더 속게 된답니다. 대통령의 이미지는 그 사람의 고유의 특성이나 실체가 아니라 대중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욕망이 대선 후보에게 투사되어 나타나는 것이랍니다. 그렇기에 후보자는 자신에게 대중이 바라는 욕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천하려 할 것이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뽑아놓고 알아서 잘해주겠거니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뚜렷하게 계속 요구해야 하는 것이랍니다. 지금 우리가 지도자에게 바라는 욕망은 무엇입니까?